처음에 조선과 청와대가 붙었다가 조선이 깨갱했죠. 우리도 다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거 진짜 칼을 꽂는 기사죠. 이게. 진짜. 지면으로 나온 최대 특종은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구조다. 이건 상상할 수 없잖아. 서로 최순실이 외곽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지원을 했었다고 생각했지 관계가 거꾸로였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관계도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리고 이제 뭐 파일이 그 안에 보면은 고친 대로 뭐 했다 뭐 이런 비교 그런 거고 근데 여기 보면 30cm가 여기서 나오죠. 거의 매일 나왔다. 칼을 진짜 꽂는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이런 거 여기서 했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는 구조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 탐사보도팀의 유익은 선임 기자를 모셨습니다. 자꾸 왜 선임 기자라고 그래요? 제 후임이에요, 후임. 그래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 팀을 결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 이거 뭐 있어, 이렇게? 정확히는 김의겸 선임 기자가 회사에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TF입니다. 근데 그때 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했대요? 그 제안한 시점은 이미 TV조선이 한번 쭉 훑고 갔습니다. 제가 한겨레 그렇죠. 토요판에 이제 뭐 친절한 기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TV조선은 최순실의 그 치읓도 못 꺼냈어요. 네, 차은택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더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좀 그려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마어마한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약 30년 기자 생활의 그런 감이었겠죠. 직관으로. 예. 이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르 재단의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아무개 씨인데요. 지금 아무개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실명이 다 공개됐고 저희 또한 이제 그 사진까지 박았는데. 그러니까 한겨레가 제일 처음 만난 것 같은데 한겨레가 제일 나중에 갔어요. 일단 비보도를 전제로 들었고. 그렇겠죠, 물론. 저희는 검증을 쭉 하는 과정이었죠. 막판까지 그 취재원과의 신뢰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단순한 신뢰가 아니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탐 대실하지 마라. 내가 진짜 정말 77개, 78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으면 비보도를 전제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쭉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사로 제가 드러내는 순간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다 건더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욕심에 짜다른 거 터뜨렸다가 뒤에 거 못 받을까봐 그런 걱정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사는 사실 진짜 큰 건더기거든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의 파괴력에 비하자면 어느 정도 된 거랍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분 말 그대로 10분의 1, 100분의 1일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이 3명이야 그럼?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죠. 개념이 깨지시죠? 그러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어떻습니까? 예, 이 말이 맞지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킨 구조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미친 새끼라고 하죠. 누구나. 지금까지 축적된 한 달여 넘는 기간 동안의 기사를 보다가 그리고 어제 사과문에서 뭐 내가 관계가 있긴 있어. 이걸 듣고 나니까 이게 믿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부터 나왔으면 안 믿었을 거야 아무도. 근데 이거보다 더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예, 날것으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에 이분이 관찰과 그 증거의 그 압축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입증할 수 있는 뭐 몇 개의 녹취록 정도는 들려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 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70개라면서요. 저한테 말할 때 77, 78개였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파일의 개수고 그 파일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날짜를 8월 19일로 기억하는데 예, 그건 이제 TV조선 그 첫 보도가 난 이후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혹시 TV조선 보도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최순실 씨
동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주차에 따라가가지고 막. 네, 맞습니다. 예, 예. 네네네. 그 TV조선이 최순실 씨를 인터뷰한 이후에 최순실 씨를 만나서 나눈 그 대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녹취는 하나, 둘씩 늘어나기도 하고요. 녹취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걱정은 저는 계속 들었는데, 자기가 믿고, 이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게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 나름으로는 분산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이 드세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이상의 좀 그 내성도 강한 것 같고요. 예, 잘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밤늦게 통화했을 때는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되게 마음 아픈 부분이었는데. 아니,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튼 뭐 그 앞에서 집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뻗치고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 좀 고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 들어서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던 할 만한 그 녹취든가요? 빌려준 녹취가? 예, 제가 들은 예를 들어서 4개의 녹취록 가운데 하나는 최순실 씨가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뉴스 동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이제 고영태 씨도 네. 등장을 하고요. 고영태 씨, 저 펜싱 선수였고.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있는 가방 메이커의 사장이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말도 하고 친근한 정도였는데 최근에 왜 결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가 벌어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이 차은택 씨 때문에 벌어졌다고 차은택 씨 하는데요. 때문에. 차은택 씨가 더 가까워져서 벌어졌나요? 그게 통설인 것 같습니다. 네, 차은택 씨를 소개를 시켜준 게 그분이었는데, 예, 고영태 씨가 차은택 씨를 소개했는데 네네. 차은택 씨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고영태 씨가 사랑 때문인가? 어쨌든 멀어져가지고 그 양반의 입에서부터 그 연설물 고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죠. 예, 예. 그래서 JTBC의 저 역사적인 특종이 나온 것이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들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던가요? 예를 들어 뭐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언니로 지칭을 하죠. 사실은 뭐 둘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3자 앞에서 그러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최순실과 그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 이런 게 녹취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아니요.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만날 때 녹취를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차은택 씨랑 이성환 씨랑 최순실 씨랑 만난다고 하면 친밀도가 가까운 게 아무래도 이성환 씨보다 차은택 씨 아닙니까? 그러면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를 대신을 해서 이성환 씨의 이제 몸을 수색을 해서 그렇게 서로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몸 수색을 하고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서로 뭐 가깝다는 게 뭐 지금 필요해서 붙어 있었던 거지 오랜 뭐 친구는 아니, 그러면 아니니까요. 이 양반이 녹취를 한 거는 그것까지 대비해서 녹취를 한 거네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것 중에 또 공개를 일부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역시 최순실 씨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최순실 씨의 말투나 뭐. 예,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혹은 뭐. 예, 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쭉 몰고 가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좀 말을, 산만하게 하시더라고요. 기사에도 등장하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그닥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런저런 평범한 아줌마 이상을 넘어서는 워딩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그래도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이제 그 40년 동안 권력의 부침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대통령 옆에 계시는데, 그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동물적인 감각, 예, 생존 그 본능. 권력에 대한 어떤 그 감각과, 그리고 자기 주변에 대한 단속. 지금 아마, 이런 모든 게 어그러진 게, 그 딸과 그 딸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딱 무대 장막 뒤에서 나와서 빚어진 일인 것 같아요. 이대 사태도 그렇고요. 이대도 사실은 저희 한겨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요. 사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딸 그 지도교수 문제 때문에 친히 학교까지 외제차를 끌고 오셔서 예, 한바탕 하고 가셨거든요. 딸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네네네. 그때 단서를 남기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안정범 수석 나는 몰랐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며칠 내로 그분이 얼마만큼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거짓말이에요? 며칠 내로가 아니라 내일치 지금 떠 있어.
아니, 그건 아주 일부고요. 맛배기로, 예. 아, 굵직한 왕건이가 하나 있어요? 예, 뭐, 1, 2, 3, 4로, 예. 안정보 수석이 하는 일이 이제 중간에서 정책 조정, 표현이 정책 조정이지만 이쪽 사람 붙이고 저쪽 사람 붙이고 이 일 땡겨 저 일 붙여주고 이 사람 땡겨 저 사람 붙여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한 거죠. 최순실 씨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개인을 위해서. 그런 심부름들을 하면서 안수석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기사로 쓴 건 아주 일부의 일부도 아닌데요. 예. 그러면 안정범 수석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뭔가가 나옵니까? 근데 이제 저 최순실 씨하고 또 다른 맥락인 거죠. 뭐냐면 최순실 씨는 어쨌든 자연인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권력을 행사하는 걸 이제 비선 실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그 밑에 비서실장, 그 밑에 이제 그 특히 정책 사이드에서는 그 모든 정책들을 조율하고 하는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요. 근데 비선 실세 심부름 또는 뭐 차은택 씨 문학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비서실장은 정말 몰랐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디 등장하지 않아요 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실은 정윤회 문건 때 네. 등장하셨던 그때 분이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최순실 정윤회 뒤에 최순실이 있다고 치고 최순실 사이드와 김기춘 사이드가 붙어서 이쪽이 이겼다라고 아주 거칠게 정리하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정윤회 문건은 여러분들 뭐 기억해두세요. 세계일보 특종이었습니다. 그 해에 한국 기자상을 탔는데 그때 그 팀을 이끌었던 기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채기를 입었어요. 잘리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나간 어느 기자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이제 자주 명예 한겨레 기자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막 이것저것 보내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윤회 문건이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알고 있었다. 최 씨 일가를 지금 비서실장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는 말이에요. 잘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청와대 내에서도 금기어에 가까운 알긴 아는데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재단 안에 이사장도 있고 쭉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단을 운영하는 의결기구인 이사회도 있고, 근데 최순실 씨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은밀하게 움직였고 그들이 진짜 최순실 씨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최순실 씨를 위해서 문건을 빼주는 분이 있겠죠. 그리고 인사를 실제 최순실 씨가 누구를 낙점하면 그 사람을 명단에다 올리고 또는 빼고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속이고 이랬다 안에서도. 기사에 썼잖아요. 서류 다 정호성이 가지고 나왔다고. 정호성은 소송 들어오고 그런 거 없나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와대 그 홍보수석실 네. 통해서, 본인 아니라고 그런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반론 문구에는, 넣지 말아달라. 대신 법적 조처도 취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둬라. 근데 아직 보도되지 않은 것들이 있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비선에서 이제 공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공식 라인? 그 청와대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최순실 씨를 위해서 움직인 게 뭐가 있나? 예, 청와대 직함일 정부 부처일 수도 있고요. 예. 정부 부처. 네네네. 30cm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 최순실 씨가 앉아있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기사를 읽고 나서. 앉아있고, 거기 이제 차은택 감독, CF 감독, 그 다음에 고영태 씨, 펜싱 선수 출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술집에서 일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커리어에. 그리고 지금 녹취를 한 부동산 개발 하시는 분. 요 멤버 외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국정을 하신 거죠? 아니, 여러 무리가 있다라고. 무리가 있다. 그게 부처인가? 부처? 섀도우 캐비넷? 이게 비선 부처입니다. 비선 부처.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참석하는 사람들이고, 핵심 비서실장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차은택 씨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항상 있고. 사무실에서 차은택 씨가 그 뭐 인사에도 관여를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니라 차은택 씨가 예. 이사에 관여했다고요? 지난 한 2년 동안 현 정부 이 문학의 권력의 황태자라고 했고 그 업계에서 어르신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시 분데 예. 그 양반을 통하지 않으면 문학의 행사가 절대 안 되는. 뭐 딸 수 없는. 그 송성각 씨라고 콘텐츠 진흥원장 뭐 이런 분들도 수상하시고 뭐 공기업에 가신 분도 수상하고 해외 그 문화 원장으로 가신 분들도 수상하고 뭐 수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도 막 물꼬를 이쪽으로 냈다 저쪽으로 냈다 할 수 있는 대단한 막강한 그런데 그 영향력. 양반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보내고 이 사람은 저 자리에 보내고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은택 씨가 그럼 개성공단 문 닫아 그래서 문 닫은 거예요? 그건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진도가 아직 안 나왔군요. 이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사실은 저희가 의문의 최대치를 가지고 보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건데 그분도 한 개인이어서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 보고서가 이렇게 많이 배달이 됐는데 그걸 이렇게 꼼꼼히 뭐 공부하듯이 이렇게 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이렇게 이런 것 좀 한번 해봐 하고 툭 던지는 그래서 밑에 사람이 그냥 그거 알아서 하게 만든 그런 스타일이지 꼼꼼하게 이렇게 깨알 지시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최순실 씨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요. 그 회의를 실제로 우리는 기사에는 비선 실세 모임, 비선 모임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국정자문회의, 국정자문기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을 국정자문회라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면서 그렇게 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정자문회의로. 약간 국정자문회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 전문가 그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표현이 달라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국정홍보처 아니면 기획재정부 이런 그 부처가 아니잖아요. 비선 부처잖아요. 사람이 몇 명 사정에 따라서 오늘 3-4명밖에 안 올 수도 있고 4-5명밖에 안 데리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 주제도 산발적이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된 건 맞고. 모든 의사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했다는 단서들은 이미 저희가 아니고 JTBC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쪽 단위에서 정리한 문서가 나중에 보면 청와대 문서와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거기서 얘기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가면 청와대 공식 문서가 돼서 날라온다며요. 네, 사실 이정환 씨도 저한테 그런 걸 일부 보여줬어요.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여기서 기한한 문서. 청와대에서 내려온 문서. 다시 어떻게 그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는 게 덧붙여서 내려오는데 사실은 거의 문서가 그대로 내려온 경우들이 많았다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언제쯤 우리가 그럼 전체 한겨레가 알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언론사하고 다르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누구랑 딜을 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관련자들 또는 주변 정황에 비춰서 이게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고 믿는 순간 저희는 씁니다. 더 만나실 거죠, 이분? 모르겠어요. 연락이 될지 안 될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사실은 당장의 보도보다 길게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언젠가 갖고 싶었죠. 그건 사람의 욕망이고 그분한테 솔직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중기적인 시간표까지도 이제 큰 그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덤볐는데. 근데 그분 스케줄도, 그분도 아마도 대통령이 이렇게 순식간에 정치적 사망에 이를 줄 몰랐겠지만. 사실 그분이, 좀 길게 보고, 만나자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이게 사실은 현 정부에서. 되겠느냐. 근데 사실은 지금 지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전국에 요동친 적은.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파이널 보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모든 방송국들이 취재하도록 오케이 사인을 줬을까요? 어느 날. 저도 저도 그날 좀 깜짝 놀래가지고. 한겨레 혼자 막 난리치고, 그 다음에 경향이 우리도 뒤처진다 그래서 붙고, JTBC 그 다음 붙고,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 군데서만 떠들었어요. TV조선도 조용히 있고요. 지상파, KBS, MBC 잘 안 보죠. 최순실을 다뤄봤자 이화여대 건. 그 다음에 최순실 가지고 여야 공방이 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이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엄정수사 하자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빗장을 열고 물꼬를 터버렸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기자들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기자들도 기자들 욕심이 있으니까 막 덤벼 들어가지고 막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최순실 비리는 개인 비리로 각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끝냅시다. 우리가 우병우가 있으니까 검찰을 잡아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자기들이 그림을 그렸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그러니까 기자들을 마음대로 풀어버리면 자기 그림대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헌으로 덮을 수 있을 줄 알았겠죠. 응? 일단 풀어놓고 개헌으로 틀어막고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리고 그냥 그럼 틀어막은 채 개헌으로 가면 되지 왜 그걸 풀어주고 가냐고. 불과 그 다음날 개헌 얘기했는데 그럼 막 떠들 때 개헌 빵 얘기해버리면 되잖아. 왜 다 기자들이 다 프랑크푸르트 달려가가지고 임시정부 취재하게 한 다음에 임시정부가 막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고충을 주고 그거 왜 했냐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혹시 아세요? 왜 했는지? 저는 그 임시정부 비유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과거 임시정부를 좀 왠지 욕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빗대는 게. 임시정부가 맞잖아요. 아니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KBS, SBS, MBC 이런 애들이 막 뛰어들어가면은 그 물량이 달라요. 이게 움직이는 게. 완전히 그거 막을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도 결국은 이 연설문을 읽게 한 사람이 시킨 걸까? 이해가 안 가요. 그 우연과 좀 필연이 동시에 작용했을 텐데 필연적인 요소 너무 임계치에 사실은 약간 언론사 내부에서도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그 부분에서 분노했던 것 같고 그 분노가 아주 이대 총장이 사퇴하는 국면 전후해가지고 거의 클라이막스로 치달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 내에서 눌려있던 거기 좀 올라오는 거하고 같이 맞물린 게 아닌가. 그게 아무리 세도 그 국장이 수지 몰라고 하면 취재하지 말라면 못 하잖아. 이때까지 그래 이렇게 버텨왔잖아요, 방송사들이. 근데 방송사들이 이렇게 소위 위에서 야 니네가 써와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취재하라고 고사인이 났다는 건데 그걸 왜 났을까? 심지어는 요새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에서 연락이 와요. 누구한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하도 손을 오래 놔가지고 탐사보도 하던 쪽에서 최순실 씨 사건 어디서부터 조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정수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많이 아는 줄 아는가 보지. 그래서 그 두 미스테리, 이 연설문을 읽게 한 미스테리와 그걸 터뜨린 미스테리가 연결이 된다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유익은 기자님은 여기까지 괴롭히고 뭔가 좀 더 요 기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때 저희가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 팀을 결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 이거 뭐 있어, 이렇게? 정확히는 김의겸 선임 기자가 회사에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TF입니다. 근데 그때 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했대요? 그 제안한 시점은 이미 TV조선이 한번 쭉 훑고 갔습니다. 제가 한겨레 그렇죠. 토요판에 이제 뭐 친절한 기자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TV조선은 최순실의 그 치읓도 못 꺼냈어요. 네, 차은택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더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좀 그려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마어마한 뇌관이 될 수 있다. 라는 약 30년 기자 생활의 그런 감이었겠죠. 직관으로. 예. 이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르 재단의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아무개 씨인데요. 지금 아무개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실명이 다 공개됐고 저희 또한 이제 그 사진까지 박았는데. 그러니까 한겨레가 제일 처음 만난 것 같은데 한겨레가 제일 나중에 갔어요. 일단 비보도를 전제로 들었고 그렇겠죠, 물론. 저희는 예. 검증을 쭉 하는 과정이었죠. TV조선 보도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최순실 씨 동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철에 따라가가지고 막. 예, 맞습니다. 예, 예. 네네네. 그 TV조선이 최순실 씨를 인터뷰한 이후에 최순실 씨를 만나서 나는
그 대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녹취는 하나 둘씩 늘어나기도 하고요. 녹취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걱정은 저는 계속 들었는데 자기가 믿고 이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게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 나름으로는 분산시켜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이 드세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이상의 좀 그 내성도 강한 것 같고요. 예, 잘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밤늦게 통화했을 때는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되게 마음 아픈 부분이었는데 아직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튼 뭐 그 앞에서 집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뻗치고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 좀 고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 들어서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던 할 만한 그 녹취든가요? 들려준 녹취가? 예, 제가 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죠. 개념이 깨지시죠? 그러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어떻습니까? 예, 이 말이 맞지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킨 구조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미친 새끼라고 하죠. 누구나. 지금까지 축적된 한 달여 넘는 기간 동안의 기사를 보다가 그리고 어제 사과문에서 뭐 내가 관계가 있긴 있어. 이걸 듣고 나니까 이게 믿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부터 나왔으면 안 믿었을 거야 아무도. 근데 이거보다 더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예, 날 것으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에 이분이 관찰과 그 증거의 그 압축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입증할 수 있는 뭐 몇 개의 녹취록 정도는 들려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 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70개라면서요. 저한테 말할 때 77, 78개였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파일의 개수고 그 파일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날짜를 8월 19일로 기억하는데 예, 그건 이제 TV조선 그 첫 보도가 난 이후거든요. 그 여러분들 어제 혹시 처음에 조선과 청와대가 붙었다가 조선이 깨갱했죠. 우리도 다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거 진짜 칼을 꽂는 기사죠, 이게. 진짜. 지면으로 나온 최대 특종은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구조다. 이건 상상할 수 없잖아. 서로 최순실이 외곽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지원을 했었다고 생각했지 관계가 거꾸로였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관계도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리고 이제 뭐 파일이 그 안에 보면은 고친 대로 뭐 했다 뭐 이런 비교 그런 거고 근데 여기 보면 30cm가 여기서 나오죠. 거의 매일 나왔다. 칼을 진짜 꽂는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이런 거 여기서 했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는 구조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 탐사보도팀의 유익은 선임 기자를 모셨습니다. 자꾸 왜 선임 기자라고 그래요? 제 후임이에요. 막판까지 그 취재원과의 신뢰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단순한 신뢰가 아니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탐 대실하지 마라. 내가 진짜 정말 77개, 78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으면 비보돌 전제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쭉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사로 제가 드러내는 순간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다 건더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욕심에 짜다른 거 터뜨렸다가 뒤에 거 못 받을까봐 그런 걱정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사는 사실 진짜 큰 건더기거든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의 파괴력에 비하자면 어느 정도 된 거랍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분 말 그대로 10분의 1, 100분의 1일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이 3명이야 그럼?